근데도 공부량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야? 잠깐만 쉴 거야? 네. 네. 공부량을 늘리는 거 쉽지 않지. 그래 이해해. 전체적으로 시험 좀 잘 봤냐? 네. 그래 다행이네. 친구 안녕. 친구 되게 밝아 보인다. 네? 밝아 보여. 혹시 이 중에서 아는 친구 있어? 친구 되게 눈이 막네. 되게 착해 보이네. 우리 지금 인생 상담하고 있었어. 다행이다. 친구 적응 잘해서 다행이야. 운동하다가 공부 시작하는 거야. 다시 공부 시작하는 거야. 운동하는 친구들이 괜찮아. 그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유혹이 잘 안 빠진대. 유혹이 잘 안 빠진다. 그 도파민 같은 거 내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다더라고. 운동으로 성공하기 워낙 힘드니까. 솔직히 공부가 더 쉽긴 해. 전국시전에서 우승하면 안 알아주잖아. 맞잖아. 올림픽 가야 되잖아. 세계에서 몇 수간 안에 들어야 되잖아. 나이도 프로가 많은 몰라. 224쪽 할 거야. 224쪽. 공부는 반에서 1등만 해도 고등학교 1등만 해도 학교만 괜찮으면 의대 갈 수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자, 아무튼 공부해봅시다. 온도.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알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온도의 측정 보니까 알코올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등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 섭씨랑 켈빈이 있더라. 켈빈. 그래서 우리는 위를 쓰는 게 누구냐면 켈빈이야. 알았지? 켈빈. 그래서 0도씨는 273켈빈하고 똑같고 1도씨는 274켈빈하고 똑같고 2도씨는 275켈빈하고 똑같대. 무슨 말인지 알았지? 273만 더하면 돼. 알았지? 근데 켈빈을 이용한 게 뭐냐면 100켈빈의 수소 부피랑 200켈빈의 수소 부피가 있어. 같은 질량이 돼요, 둘이. 1kg가? 1kg. 그래서 부피비를 구하면 부피비를 구하면 100대 2이다. 옮기면 되는겨. 땡겨?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만든 온도 단위야. 알았지? 머리 잘 썼지? 귀찮아갖고 막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적어줘? 절대 온도가 무슨 개념인지 알겠지? 미안하다. 안 알려줬다. 켈빈이 절대 온도야. 화씨가 여기는 없다. 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다 지금. 여기는 없고. 화씨 어떻게 알았어 친구? 맞아. 화씨가 영도씨가 23화씨였던가? 기억이 안 난다. 18화씨였던가? 패스.
기억이 안 나. 야 미국 여행 많이 갔단 말이야. 부럽다. 너는 좀 사는구나. 친구는 해외에 가본 적 있어? 어디? 네. 어디 가봤어? 사이판, 일본, 진짜? 동남아시아 쪽. 진짜? 너는? 응. 와, 너 운동하느라 못 갔잖아. 네. 그지? 나도 똑같네. 나도 외국 안 가봤어. 무서워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 약간 추락할 것 같아. 약간 좀. 그거 빼고 괜찮을 것 같거든. 비행기 진짜 그 알지? 그 비행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착륙할 때랑 뜰 때잖아. 뜰 때 이렇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알고 있으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까. 공중에 뜨면 상관없거든. 뜨면 사고 안 나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제주도 갈 때도 좀 불편해. 여행 가면 좋긴 해. 여행 가면 재밌긴 해. 미국 가면 뭐 주로 봐? 솔직히 이제 놀러 다니는 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 도시에 좀 살아야 돼. 그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 특색 막 이런 거 그런 걸 좀 예민하게 느낄 수 있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는 좋긴 해. 사업할 때 사업할 때 하면은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대충 할 수 있거든. 별로 관심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사업할 수도 있잖아. 이재용 될 수 있잖아. 혹시 이씨 갔잖아. 혹시 친척 아니야 너? 이재용 그 딸내미 지금 미국에 있잖아. 알고 보면 친척 아니야. 야 잘 보여야 되겠다. 어쩐지 좀 마음에 들었다. 자 아무튼 그래. 자 책을 봐보자. 책을 봐보면 입자 운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AB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입자 운동이 A가 B보다 크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나타낼 거고. 자 이제 열과 열량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컵이 50도시고 컵이 10도시면 열이 이렇게 이동한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한쪽 친구는 온도가 차가워지고 한쪽 친구는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예를 들어 한 20도씨 한 40도씨 이렇게 맞춰져. 알았죠? 열이 이동하면서. 이해됐죠?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나중에는 계산까지 할 거야. 자 그래서 열량 보자.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칼로리랑 킬로칼로리를 쓴다. 그러면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는 킬로가 1000이라는 뜻이라서 1 곱하기 1000 곱하기 칼로리여서 그러면 1000칼로리야. 자 열의 이동 방향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 주로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들의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부르고, 대류는 기체나 액체들이 직접 이동하는 걸 말하고, 복사는 열만 이동하는 걸 말하고. 정리해보자. 전도는 이웃한 입자에서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열을 전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고체에서 많이 나타나요. 고체에서 많이 나타나고, 대류는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시켜요. 대표적으로 액체 고체에서 잘 나타납니다. 액체 고체. 자, 그 다음에 복사는 에너지만 이동해요. 에너지만 이동하고,
햇빛이잖아. 커튼 치면은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오히려 입자가 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입자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맞죠? 입자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더우면 말해. 에어컨 켜줄게. 덥진 않지? 응. 어제 불러가지고 어떡해. 그지? 그모 타이어 부도날 것 같아. 어떡해. 그모 타이어 부도날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그모 타이어 지금 빚도 많은데. 빚도 많은데 공장도 타버려갖고 어떡하냐? 지금 최근에 부도 나는 회사가 너무 많다. 맞아. 관세 때문에 지금 뭐냐 저기 MG 새마을금고 지금 보험 부도날 것 같고 부도났어. 그리고 KOB 보험이라고 그것도 부도났어. 그리고 효성그룹이라고 효성화학이라고 원래 광주 기업이었는데 지금 광주에 없는데 거기도 부도났더라고 이번에. 태영 어때? 좀 이상하지 않냐? 뭐라고? 그러니까 파국으로 좀 가는 것 같아. 뭔가 좀 쎄하다. 어떻게 될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뭔가 있어. 좀 느낌 세. 자, 밑에 봐보자. 열의 이동 예시 전도.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 전체가 숟가락 고체지 뜨거워진다. 전기장판에 누우면 몸이 고체잖아. 뜨거워진다. 대류에 의한 열이동. 주전자로 물을 끓이면 아래쪽만 가열하여도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에어컨을 켜면 방 안이 시원해진다. 주전자는 물 때문에, 에어컨은 공기 때문에. 복사. 태양의 열이 지구에 전달되는데 태양 있잖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사이에 물질이 없다. 여기 사이에 물질이 없어. 물질이 거의 없다. 하지만 햇빛은 올 수 있지. 빛은 도착해.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우리 뭐라 부르냐? 진공. 오, 너 어떡해? 진공을 했어. 진공이다. 자, 전기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하다. 복사열 때문에 그렇고 그늘진 곳보다 햇빛이 드는 곳이 더 따뜻한 건 복사열 때문에 그렇다. 자, 뭐 다 설명했고요. 오른쪽 숙제 한 장을 넘겨서 226쪽 보자.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해보자. 전기세 아껴보자. 자, 냉난방기구의 효율적인 사용. 대류가 잘 일어나도록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해보자. 냉방기는 위쪽. 그러면 나 여기 살고 있다. 밑에 층 있고 위에 층 있어. 냉방기를 위에다 설치해보자. 냉방기를 위에다가 설치해보면 냉방기냐? 방기야? 미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냉방기. 맞네. 그러면 찬공기는 위로 아래로 가. 아래로 가지. 그래서 아래로 가니까 아래로 가고 땅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가고 공기가 쌓이니까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냉방기를 아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냉방기를 아래로 만들면 찬공기가 가라앉아서 밑에 집이 시원하다. 갑자기 시원하네. 알았죠? 그래서 냉방기 위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난방기는 이제 난방을 해야 될 건데
난방기를 밑에다 설치해야 돼. 내가 난방기를 밑에다 설치하면 난로를 밑에다 설치하면 위험하니까 사실 위에 설치하면 안 돼. 난방기를 공기가 상승하니까 흐름이 생겨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알았죠? 난방기를 위에 설치하면 지금 난방기 저거 냉방기 난방기 다 되거든. 저거 그러니까 겨울에 쓰잖아. 안 따뜻해져. 알았지? 난방기를 위에다 설치하면 난방기 따뜻한 공기는 위에 머무르니까 따뜻한 공기를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위층이 갑자기 따뜻해. 알았지? 갑자기 따뜻해. 나는 대가리만 따뜻해. 바로 추워. 알았죠? 이상하네. 이상하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내 난방이 다 위에다 설치해가지고. 알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려놓은 거야. 이해 갔죠? 자, 정리를 해보자. 냉방기는 에어컨을 위에, 냉방기는 위에다 설치하고 난방기는 아래. 이게 결론이야. 적어줘. 냉방기는 위, 난방기는 아래. 친구 똘똘해 보인다. 저요? 똘똘해 보여. 눈이 맑구만. 눈이 맑아. 눈이 맑으면 좋은 거야.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눈이 흐리멍텅하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 살기 귀찮다. 친구들 중에 있을 거 분명 모든 게 귀찮아. 이런 게 제일 안 좋아. 자, 계속 해보자. 단열, 열의 이동을 막아. 그래서 단열이 잘 된 집은 냉난방 효율이 높아. 갑자기? 자, 단열. 열을 절단해. 그래서 열 이동이 멈춰. 열 이동이 멈추는데 왜 단열이 좋은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보온병에다가 겨울에 밖에 0도씨인데 보온병에 50도씨 따뜻한 물을 50도씨의 따뜻한 물을 가져와. 자, 그래서 단열이 잘 된 경우에는 그대로 50도씨야. 그대로 물이 50도씨야. 50도씨. 자, 그 다음에 단열이 안 되면 물이 밖에 온도랑 똑같죠. 밖에가 0도씨니까 안에도 0도씨야. 맞지? 그러면 겨울에 단열이 잘 되면 따뜻하게 보관이 가능해. 자, 이제 여름으로 가보자. 여름. 지금같이 여름인 경우에는 밖에가 30도씨거든. 안에를 20도씨로 만들어놨어. 에어컨 틀어가지고. 자, 단열이 잘 되면 지금 창문을 오히려 닫아놨지. 네. 근데 밖에보다 여기가 더 시원. 시원해. 자, 창문을 닫아놓으면 밖에는 30도씨인데 안에는 20도씨야. 단열이 잘 되면 열이 안 들어오니까. 단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단열이 안 되면 밖에가 30도씨고 안에도 30도씨야. 그래서 단열이 잘 되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보온병은 시원한 물을 시원하게 만들어줘, 따뜻하게 만들어줘? 시원하게. 그래, 시원하게야. 왜냐면 단열이 잘 되는 거니까. 시원하게. 따뜻한 물은 그렇지, 따뜻한 물은 따뜻해.
유지시켜준다.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 줄까? 이제. 뭐 일단. 학원 끝나고 뭐 하냐? 집에서 롤하냐? 롤한단 말이야? 아직도? 지금 시즌이 몇 시즌일까? 10 막 몇 시즌일 것 같은데. 친구 게임 해? 안 하지? 네. 친구 게임 해? 안 해. 요즘 게임 많이 안 한대. 우리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안 한다. 우리 때 롤 안 하면 간첩이었지. 근데 지금 많이 안 하더라고. 그 롤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몇 살이게 맞춰봐라. 20대일 것 같지? 40대가 제일 많이 한대. 나도 깜짝 놀랐어. 애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안 하고 어린들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롤 하는 애들 약간 초딩 같잖아. 그 초딩 아니야, 다 40대야. 대반전이지. 짱 갑시다. 응? 자, 그러면 이제 단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단열재,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 그러면 막을 게 이제 뭐뭐 있냐? 전도 막고, 대류 막고, 복사를 막자. 알았지? 그러면 전도를 단열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고체 노출을 최소화한다. 대류를 단열하려면 액체, 고체, 아니 액체, 빛의 노출을 최소화해. 복사 단열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이용하거나 거울로 반사해버리면 되지. 거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체를 이용하거나. 요렇게 가래. 여름에 거울 만져보면 안 뜨거운 가래. 여름에 거울 만져보면 안 뜨거워. 그렇지. 차갑지. 오히려 차갑지. 그렇지. 그 대신 여름에 철 만지면 햇빛에 달궈진 철 만지면 뜨겁지. 그래서 반사해버리면 복사 열이 전달이 안 돼. 그렇죠? 커튼 쳐버리면 복사 열이 전달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책을 봅시다. 공기층 쓸 시간 줄게. 자, 책을 봅시다. 공기층. 공기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느리게 일어나니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고체를 공기층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로폼 같이 통으로 가득 차 있는 얘는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 놓은 스티로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단열이 잘 된다. 단점이 있다. 스티로폼은 뭐가 단점일까? 단열이 잘 돼. 내구성. 그지? 내구성이랑 내화성.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불이 났을 때는 훨씬 잘 타. 그렇지? 이거 이거는 내화성 소재로 돼 있어. 그렇지? 이것도 스티로폼이랑 형태가 좀 다른데 얘는 약품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 내가 해봤어. 밑에서 불로 태워봤는데 안 붙어. 알았지? 해봐야지. 혹시 불나면 어떡해. 우리 다 타 죽는데. 그래서 밑에서 태워봤는데 안 타. 알았지? 일반 소재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 이게 문제야.
내화성 소재를 쓰면 좋은데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알았지? 근데 이거 불나면 다 죽어. 그래서 이게 다 이걸 해놨어. 내화성 소재. 그잖아. 이거 불나면 스티로폼 타면 알지? 그 타이어 탄 거 봤지? 가스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다 죽어. 그래서 사실 이거 단열 소재로 많이 쓰거든. 이게 스티로폼을 이게 스티로폼 맞냐? 스타이로폼이 사실은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데 스타이로폼이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단열재로 많이 쓰여. 얼마 전에 호텔 불난가라? 얼마 전에 호텔 불나가지고 1,000억짜리 호텔이었는데 불나갖고 그때 그 호텔 망하고 모르지 잘이.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였을까? 이게 스타이로폼. 난 개인적으로 호텔 1,000억짜리 짓는데 몇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호텔을 싹 불나버렸거든. 그럼 빵원 된 거잖아.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호텔인데 어떻게 생각해? 너가 봤을 때 어떤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재료비가 막 호텔이 1,000억짜리 호텔을 짓는데 그거 해봤자 한 1억이나 더 쓸 건데 그거 1억 아끼려다가 호텔이 다 불탔단 말이야. 너가 봤을 때는 좀 어떤 거 같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냐? 네. 그렇지. 우리 집 막 5억씩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짓는데 스티로폼 그 몇십만 원밖에 안 하거든. 네. 근데 재료비가 10배 올라가도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불 안 나거든. 그렇지. 세상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벤츠 1억짜리 뽑았는데 바퀴가 고무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타이어를 사는 게 아니고 고무 말 그대로 지우개로 바퀴를 만들어. 좀 이상하지? 그렇지? 아주 좀 이상하잖아? 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게 난 좀 이상해. 그래서 거기 굳어놨어. 호텔 불러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다 타버리면. 그렇지? 그래서 좀 나는 몰입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많다. 저런 소재는 불이 안 나는데 이 소재로 바꾸는데 그게 재료비가 한 5배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건물 짓는데 그 얼마나 들어가겠어? 코딱지만큼이니까 건물 1,000억에. 완전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더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 우리도 조심해야 돼. 또 보면 그런 판단을 많이 할 때가 많아.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비싼 걸 샀는데 타이어는 싼 걸 사는 거야. 근데 교통사고 나면 누구 때문에 날 가능성이 높아? 타이어 때문에 날 가능성이 높잖아. 사람들 이상하다 이거. 쉬었다 합시다. 공부를 합시다. 자, 226쪽 열평형으로 갑시다. 보온병의 단열 안 했다. 보온병의 단열 합시다. 보온병에서의 단열, 이중벽 사이의 진공. 자, 그래서 마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온병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제 내부에 또 하나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알았지? 자, 위에 마개는 추가적으로 공기가 못 들어오게. 알았지? 위에 마개는 그래서 공기 유입을 차단해. 그러면 뭘 대류를 차단한 거야? 대류 차단.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진공 또는 뭐로 되어 있냐면 공기로 되어 있거든. 이 공간.
가니? 그러면 얘는 뭘 차단하냐면 그렇지 정도 차단해. 좀 똑똑해 정도 차단. 그리고 여기 외벽이 저기 뭐냐 그걸로 돼 있거든. 은박 그 은색으로 돼 있어. 은도금 돼 있어. 은색 도금으로 돼 있어. 자, 은색 도금은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사열을 차단해줘. 그러면 복사열이 안에 가둬져 있어.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시원하면 계속 시원하게, 따뜻하면 계속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짠. 됐죠 여기까지? 오늘 진도 너무 빨리 나갔네. 비올까지 해보는 거야. 해버립시다. 예. 합시다. 자, 열팽창. 열평형.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근데 얘들아 이거 잠깐 보자. 자, 열의 이동에서 온도가 기준이 될 거냐? 에너지가 기준이 될 거냐? 알았지? 오케이. 온도가 기준이 될 거냐? 에너지가 기준이 될 거냐? 자, 그러면 에너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열이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거냐? 혹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거냐?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닷가를 예를 들면 돼. 바다에 사람이 딱 서 있어. 여름바다를 떠올리면 안 되고 겨울바다를 떠올려보자. 자, 겨울바다는 0도씨니까 0도씨면은 못 느끼지만 273켈빈이거든. 자, 인간의 체온은 37도씨니까 대충 얼마야? 310켈빈이야 대충. 자, 그래서 겨울바다에 가면 에너지는 누가 더 많아요? 바다 사람 중에 겨울바다는 너무 넓으니까 에너지는 바다가 더 많아. 온도는 바다 사람 중에 사람이 더 많지? 겨울바다 가면 춥지? 추운 이유는 나의 체온이 바다로 빠져나가니까.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 지금? 열의 이동은? 사람에서 바다로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다 에너지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내가 뜨거워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온도를 기준으로 사람이 고온이잖아. 그래서 열의 이동은 사람에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랑 온도 중에서 온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어. 정리해주고 외워놔야 돼. 총 에너지가 온도의 이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총 에너지가 열의 이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열의 이동을 결정한다. 군대 간 형 한 명 있는데 군대 가자마자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그 진단이 12주가 나온 거야. 그래서 군대 입대하자마자 병원에 3달에 실려갔어. 군병원에. 이제 군병원에서 훈련소를 맞춰야 자대 배치를 받거든. 훈련소에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개월 뒤에 다시 훈련을 받아.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났어. 자대 배치를 받았어. 축구하다가 또 다리가 부러졌어.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이야. 이번에 전역한 친구야. 그래서 또 2달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서부터 스멜이 그지 완전 군생활 편한 거 같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했어 이제. 아니 제대한 게 아니고 다리를 붙였어. 다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복귀를 했어.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6개월 정도 훈련 안 했어. 근데 또 훈련하다가 그 부러졌던 다리가 또 부러졌어. 진짜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또 2달간 입원했어. 그랬더니 이제 제대 몇 달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아니 그래갖고 이제 휴가도 있을 거 아니야. 휴가를 받고 나왔어. 그래서 휴가 받고 좋다 놀다가 부대 복귀를 했어. 막 기침을 해. 왜일까?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또 3주 격리. 그리고 제대했어. 어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거의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코로나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대. 그 정도면 그냥 군생활 하라고. 너무하지 않나? 아니, 근데 자기 진짜 걸렸다고 진짜 아프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질 않는 거야. 그러잖아. 너무 심하잖아. 결국 진짜 코로나 걸렸어. 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운이 좋아. 진짜 인생은 진짜 운빨인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자. 자, 온도가 높은 친구, 온도가 낮은 친구.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 지금 이제 두물체를 접촉을 하니까 고온의 열이 저온으로 가고 저온의 열은 고온으로 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돼.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열평형 구간이라고 불러. 알았지? 고온의 이거 이해가 좀 안 가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도씨 물하고 10도씨 물을 붙였어. 알았지? 붙이면은 여기는 열이 열로 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똑같다면 질량이 똑같아. 그러면 자, 두 물체는 몇 도씨에서 멈출까? 온도가 두 개의 평균이 얼마? 55도씨에서 멈출 거야. 맞지? 이걸 열평형 온도라고 불러. 열평형 온도. 그치? 그러면 열평형 온도는 두 온도의 중간값이야. 미안하다. 중간값이라고 하면 안 돼. 사이값이야. 왜냐면 여기가 물이 많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물이 많으면 10도씩 가까워지려고 하고 여기 물이 많으면 100도씩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래서 열평형 온도는 좋은 물체 온도와 고온의 물체 온도 사이.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보자. 표를 보니까 구분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상대방한테 얻어가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아진다. 됐지? 자, 맨 아래 봐보자. 자, 열평형 이용.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음식의 온도가 냉장고 온도에 똑같아지면서 차가워진다. 알았지? 온도계는 접촉한 물체의 열평형을 이용해서 접촉한 물체랑 온도가 똑같아져. 온도계가. 알았지? 자,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가 두면은 달걀과 물이 모두 미지근해져. 달걀은 식고 물이 뜨거워져. 이해됐지요? 네. 자, 오른쪽 보자. 전통주택의 단열 게르. 몽골의 게르는 벽에 펠트와 하얀 천을 씌워서 찬바람에 의한 열의 대류를 막아버린다. 북극의 이글루는 눈을 벽돌처럼 뭉쳐서 집을 지어서 눈송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단열작용을 잘 해서 열을 막아주는데, 얼만큼이냐. 북극이 추울 때 몇 도 정도 내려간지 알아? 몇 도? 마이너스 45도에서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 알았지? 그래서 이글루를 만들면 마이너스 5도 정도가 된대. 몇 도가 올라가 그러면? 그렇지. 거의 40도씩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글루 써야 돼. 그렇지? 강원도 가면 재수 없을 때 마이너스 20도, 30도 가거든. 진짜 걸레를 빠는데
그 밀걸레 알아 혹시? 이렇게 밀걸레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꼬불꼬불한 거. 진짜 라면처럼 생겨 나중에. 이렇게 빨잖아. 그러면 빨면은 빨고 나서 진짜로 라면처럼 얘가 딱딱하게 굳은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 끝을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 바로 진짜 좋아 강원도. 너네 거 군대 갈 거잖아. 그리고 강원도가 얼마나 춥냐면 아직도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5월 15일이 생일란 말이야. 5월 15일 날 눈을 봤어. 쉽게 말하면 어제 눈 내렸어. 아 강원도 가면 5월 15일 날 눈이 내린다니까. 강원도 가면 5월 15일 날 눈 내려. 진짜야 상상을 초월하지. 5월 15일에 눈이 와. 진짜 나 충격 먹었어. 잊을 수가 없어. 내 생일날 눈을 봤거든. 그렇게 추워. 그래서 강원도가 5월부터 9월만 눈이 안 오고 그 지속수면 10월에 눈이 오거든. 진짜 그렇게 추워. 이런 광주보다 15도 정도 춥거든. 15도 정도. 알았지?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참고로 선생님 부대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왔단 말이야. 샤워할 때 찬물 샤워 그 마이너스 10도 이런데 그때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진짜라니까. 거짓말이 같지. 그래서 목욕하러 가잖아. 샤워장 가잖아. 그러면은 습기가 엄청나. 습기는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의 체온으로 사람들의 체온으로 그 세면장을 데운 거야. 진짜야.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아까 말했잖아. 찬물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찬물밖에 안 나와. 근데 세면장이 항상 겨울에 수증기 차 있어. 그렇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의 체온에 사람의 안에 들어있던 열을 누가 가져온 거야 지금. 그 열을 물이 뺏어온 거야. 물이 뺏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뭐 나온 거야 이거 지금? 수증기로 된 거야. 수증기. 그래서 인간의 체온으로 물을 데울 수 있어. 진짜야. 진짜 데울 수 있어.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지금 현대화 됐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랬어. 그리고 하나만 더 재밌는 거. 부대가 산에 있다 보니까 눈이 오면 보급을 못 받아. 알았지? 경사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못 올라와. 근데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헬기로 낙하를 해주라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헬기로 낙하가 안 된대. 보급 낙하가. 그래서 버스가 왔는데 언덕 못 올라가고 부대가 여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내려서 그치. 근데 도로에다 세워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끌고 맞아 끌고 갔어. 밧줄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인간은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밧줄로 이 버스를 옮겼거든. 몇 명? 200명이서 옮겼지. 버스 모으니까. 그렇지. 피라미드는 가능해. 확실해. 인간의 힘은 매우 강해. 의외로. 진짜로 이걸 밧줄로 옮겼어. 진짜. 그렇지. 아무튼 재밌는 걸 할 수 있어. 피라미드 옮겨봤어? 비슷한 거 옮길 수 있다니까. 자, 밑에 이제 설명했고.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패시브 하우스랑 단열. 패시브 하우스. 단열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226조.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안 쓰고, 그렇지? 건물 지어가지고 전기를 안 쓸 거다. 안 쓴다. 자, 그러려면 뭐만 잘하면 되냐면 단열을 잘하면 된다. 단열이 잘 되면
에어컨 틀 필요도 없고 보일러 틀 필요도 없고. 알았지? 그런 하우스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러. 알았지? 패시브 하우스. 과학적인 개념인데 어디서 많이 하냐면 섬에서 많이 섬. 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얻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놔. 자, 숙제로 227, 228, 200, 227, 228, 229, 그 다음에 230. 230을 할 거예요, 말까요? 230까지만 숙제. 자, 그 다음 거로 진도를 나가보자. 234쪽. 자, 234쪽 보면 이제 계산해보자. 계산. 몇 분이야? 시간 봐줘, 시계. 계산은 41번 아마 비열만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는 단위를 정리해야 돼. 질량, 그 다음에 그냥 온도, 그리고 열량, 그리고 비열. 자, 질량을 영어로 쓸 때는 영어로 M, 온도는 T, 열량은 Q, 비열은 C, 송장 이렇게 쓸 거고,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도시, 열량은 칼로리, 그 다음에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질량은 뭐냐면 절대 바뀌지 않는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불러. 무게랑 달라, 알았지? 무게는 달라. 무게는 우리가 어디 갔냐에 따라서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가면 무게가 없어. 없거든. 다 떠다녀. 중력이 없다 보니까. 지구에서는 무겁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질량은 그 대신 존재의 크기를 말하는데, 지구로 가나 우주로 가나 우리 존재는 안 바뀌거든. 단지 무게만 바뀌는 거. 알았지? 네. 자, 도시면 이제 이건 알지? 온도는 알 거고, 열량이면 열의 이동 정도를 열량이라 부르고, 비열은 이제 이 겁나 복잡해. 근데 비열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 맞지? 이걸 정의한 게 비열이야. 그래서 열량을 넣었을 때 얼만큼은 온도 변화가 일어나냐, 그걸 따지는 게 비열이야. 대표적으로 물이 있거든.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 알았지? 물이 되게 신비한 물질인데, 참고로 사람이 있잖아, 체온이 3도씨 정도만 올라가도 너무 치명적이래. 알았지? 체온이. 그래서 우리 체온이 막 40도씨까지 가잖아. 그러면 정말 뇌 쪽에 치명적이래. 뇌가 파괴된대. 그리고 5도씨 정도 올라가면 부상이 없대. 죽어서. 지구가 온도 올라가면? 아니, 내 체온이 5도씩 올라가면, 그러니까 41도 되면은 거의 죽는데. 41도. 그러니까 40도 체온이 엄청 높은 거야. 46도까지 가면 거의 죽는데. 그리고 40도씨가 장기간 유지되면은 뇌 세포가 너무 많이 파괴된대.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막 몽롱하지. 그게 실제로 뇌가 파괴돼가지고 몽롱한 거래. 실제로.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게 진짜래. 알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 변화가 작은 편이야. 우리가 만약에 철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은 막 100도씨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뇌는 그냥 다 녹아버려. 알았지? 그래서
이상기후가 시작되면은 과학자들이 그렇더라고. 인간이 이상기후가 시작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뇌가 아마 작아질 거다. 고온이 계속 노출되니까 뇌가 파괴돼가지고 뇌가 점점 작아져서 아마 인류는 멍청해져서 멸망할 거라고 보더라고. 응. 알았지? 왜냐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체온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인간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평균 체온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아까 체온이 올라가면 뇌가 파괴된다 했잖아. 그래서 뇌가 계속 파괴되면 머리가 멍청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지식을 다 전달받지 못하고 그렇지 멸망할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 나라들이 있잖아. 대부분 문명들은 따뜻한 나라에서 거의 탄생하지 않았어. 추운 지방에서 많이 탄생. 사실은 그 알아? 우리 한국 원래 저기 북쪽 지방에서 내려온 거 알아? 북쪽 지방. 그리고 유럽도 대부분 위도가 좀 높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 문명이 고도화된 문명이 많이 발견됐네. 그리고 적도 부근, 아프리카 부근에서 문명이 그지 가장 먼저 문명이 탄생하긴 했는데 고도화된 문명까지는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뇌의 발달 정도가 더 떨어져. 추우면 추울수록 좋아지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 알았지? 더운 지역은 그러니까 더운 지역은 막 뜨거우면은 체온이 막 올라가니까 뇌가 막 파괴돼서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 알았지? 응. 그런 것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강대국이 잘 나온대. 미국. 미국은 뭐 위에서 날까지 쫙 있으니까. 추운 지방보다 쫙 있으니까. 유럽 대표적으로 유럽이 대부분 위도 30도 윗부근이거든. 유럽들이 로마, 이탈리아 쪽이잖아.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비슷하거나 살짝 더 위에 있어. 위도가 러시아. 강대국들이 좀 많이 나와. 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지방 보면 퍼져. 돌격 앞으로 해도 더 뒤지겠는데 지금 전쟁이 문제야. 그렇지? 막 적도 지방에서 전쟁한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막 40도 50도인데 갑옷 입고 돌진 어떻게 해?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너 갑옷 입고 전쟁 한번 해볼래? 불가능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대. 아무튼 아마 지구가 따뜻해지면 인간의 뇌가 못 버틸 거라고 보더라고. 알았지? 맞는 말 같아. 내가 봤을 때. 인간의 온도가 4도만 올라도 죽는데. 자, 234쪽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봐보니까 그러면 비열이 킬로칼로리가 열량이었지? 킬로그램 질량? 열량을 넣으면 온도가 가만히 있어. 온도가 변해? 열량을 넣으면 온도가 가만히 있어. 변해? 온도 변해. 자, 근데 분모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러면 열량은 이항시키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이제 영어로 써볼까? Q는 C, M. 변화는 자 삼각형을 변화라 불러. 삼각형 T. 이때 삼각형이 변화란 뜻이고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 됐지? 자, 됐고요.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뭐 물어보냐면 열평형 온도를 물어보는 학교가 많아. 열평형 온도. 아니 우선 쉬운 거 먼저 하자. 자, 어떤 물질, 누구 물체가 있어요? A란 물체가 있는데 100g이 몇 g의 물이야. 물의 부피는 외워놔야 돼. 물의 부피는 물의 밀도는 물의 밀도가 아니고 물의 비열은 1kcal per 1kg 곱하기 1도시야. 그래서 물에
1kcal의 열량을 넣으면 1kg의 질량이 1도씨 상승한다. 그래서 100g이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10칼로리를 넣을 거야. 맞지? 현재 온도는 5도씨. 그러면 이제 몇 도씨 될 거냐? 맞지? 그러면은 물은 1kcal가 1kg이 있을 때 1도씨가 돼야거든. 맞지? 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100g에 물기 겁나 복잡하네. 그럼 온도 변화 지금 온도 변화 모르지. 그래서 얘를 그러면 RD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렇게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 머리를 좀 써보자. 자, 머리 써보자. 자, 5m를 1초에 간대. 1초에 5m 간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생각해봐. 5m를 1초에 간대. 1초 동안 5m 간대.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역수가 성립해. 알았지? 중요한 거야. 과학은 역수가 성립해. 자, 그럼 봐봐. 온도 변화를 알고 싶어. 그럼 온도 변화 알고 싶으면 뭐 도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네. 그러면은 이거 없애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10kcal 곱하면은 이거 없어지지 않냐? 네. 없어지지? 자, 그리고 이거 몇 킬로그램? 0.1kg이야? 그지? 그러면 요거 없애면 도시만 나오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0.1kg이다. 이렇게 하면 없어져 갖고 나오지. 맞지? 나오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얼마야? 100이지. 맞지? 얘랑 곱하면 100이지. 그렇지? 미안하다. 여기 10이고 이게 0.1이니까 둘이 곱하면 100이지. 7 곱하기 0.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이지. 왜냐면 양변에 10 곱하면 이거 1, 이거 10이잖아. 그렇지? 네. 100이고 그러면 킬로그램도 이거 날아가고 그럼 몇 도씨? 100도씨구만. 그래서 100도씨 온도 변화 있을 거야. 그러면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맞아. 높아지겠지. 그럼 몇 도씨 되겠어? 105도씨. 알았지? 요거랑 요거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요 방법으로. 그래서 열량은 얼마 넣었어? 10kcal 넣었지. 비열은 1kcal per kg 곱하기 도시지. 몇 kg 들어있어? 0.1kg 들어있지. 온도 변화 모르지.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럼 이항시켜주면 네모는 얼마 나와? 100도씨 나오구만. 그렇지? 네. 100도씨. 이렇게도 똑같이 나와. 정리해줘. 근데 시간이 그래, 시간이 없다. 이것까지만 하자. 이제 볼까? 그지? 이제. 어떤 거? 그런 거 같은데? 대선. 그러니까. 야, 누가 뽑혀도 답이 없다. 어떠냐?